하와이 편에서 옷만 바뀌었죠. 이번 영상은 여행지에 대한 후기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가끔씩 여행에 관련된 하나의 테마를 정해서 재밌는 정보들을 전달하는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이번 편, 여행 가서 느낀 문화 충격 탑5.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행을 다니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나와 다른 것들, 내가 처음 겪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조금 더 포용력 있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세계 각지에서 온 별의별 사람, 특이한 생각, 낯선 행동 이런 걸 다 보게 되면 새로운 것들을 보더라도 거기서 받게 되는 이질감 이런 게 굉장히 적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포용적인 마인드가 생기더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편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정말 이거는 내가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하는 것들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는 뭐야 어색하게. 첫 번째, 서양인들의 무한수다. 사실 요거는 여행하면서 현지인들하고 많이 말을 섞어보거나 아니면 서양에서 온 여행자들하고 같이 다녀보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얘네들은 정말 말이 많습니다. 이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랑은 다르다 그러는 거야. 확실히 아시아권 사람들보다는 유럽이나 미국, 서양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훨씬 말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쉽게 설명하자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모두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생각 없이 내뱉는다는 말은 아니고 뭐랄까 우리에 비해서 표현이 훨씬 더 적극적이다 이런 뜻이죠. 한국인의 기준에서는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지?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왜 하지? 이런 생각이 종종 들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사람이 모두 다르고 하물며 서양이라고 크게 묶어서 일반화하는 거는 정말 위험하죠. 그거를 저도 인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미국의 팁 문화. 미국은 제가 가본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팁이 필수인 나라였어요. 아직 남미는 못 가봤거든. 사실 미국에를 한 번, 2번 요 정도 간 건 아니고 많이 가봤긴 했는데 저는 갈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이게 다른 나라에는 흔치 않은 문화니까. 그런데 팁에다가 여기 텍스까지 추가로 붙으니까 내가 메뉴판을 봐도 이게 실제로는 내가 얼마를 지출해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15%에서 20% 사이로 팁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요 팁은 해당 테이블을 서빙한 그 직원이 가져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재밌는 점은 혹은 슬픈 점은 고용주가 요 팁 자체를 임금의 일부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고용주가 직원한테 주는 돈은 요 미국의 경제 수준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최저시급을 밑도는 계약도 파다하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게 뭐냐? 고용주를 대신해서 일부 급여를 손님이 주는 이런 모양새죠.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인들은 요 팁이 법적인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줘야 되는 그런 당연한 것으로 다들 받아들이고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모스크바 지하철. 세계 각지를 여행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오는 여행자들이 적거나 아니면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거나 이런 나라에서는 대중교통의 영어 표기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영어는 굉장히 기본적인 정보만 병기해 놓고 대부분 자국어로 써놓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러시아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에 속했습니다. 특히 모스크바가요. 지하철역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모스크바, 여기에서 영어를 찾아보는 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심지어 탑승 플랫폼조차도 다 키릴문자로 써 있어요. 이거는 진짜 미리 알아보고 가지 않으면 길을 잃기 쉽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모스크바 여행을 했을 때 현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아는 동생이랑 다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긴 했는데 제가 혼자서 갔으면 어땠을지,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을지 예상도 안 됩니다. 아무리 미국과 러시아가 친하지 않다고 하지만 한 나라의 수도에 있는 지하철에서 이렇게 영어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거는 굉장히 인상적인 경험이었어요. 네 번째, 담배.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건데 우리나라는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잘 된 나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금연구역은 많이 봤지만 우리나라처럼 흡연할 수 있는 구역만 별도로 표시를 하고 마련해 주는 곳은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만큼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 흡연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굉장히 관대한 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에서는 길 걸어가면서 담배 피는 건 굉장히 흔하고요. 일본에서는 식당 안에서 담배 피는 게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이었던 거는 스페인에서 교환학생을 했을 때 요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 한 손으로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커플끼리 손잡고 가면서 나머지 한 손으로 담배를 서로 피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5번째, 크리스마스.
제 영상 중 블라디보스톡 편을 보신 분은 얼핏 아실 수도 있을 텐데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우리나라와 서양 국가들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시나요? 반짝이는 조명, 캐롤, 로맨틱한 데이트 이런 게 떠오르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저도 이런 걸 상상하면서 10년 전에 영국 런던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공용자전거 타는 거 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상점이 닫아 있었거든. 길거리는 쥐 죽은 듯이 소리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 한인 여행자들이랑 자전거 타고 그냥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인데 다수의 서양 국가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우리네 명절 느낌이에요. 설날이나 추석? 그렇게 가족들, 친척들이 모여서 단란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상하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분위기, 그게 당연히 서양에도 있죠. 축제 분위기, 연말 분위기 이런 거 있긴 한데 모든 것이 요 25일 당일날만은 약간 예외가 되죠. 최소한 당일날 낮까지는 이게 좀 달라요. 얼마나 크리스마스에 큰 의미를 두냐면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집은 유럽인 이런 친구들도 크리스마스에는 유럽으로 돌아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얘네는 크리스마스에 굉장히 큰 가족적인 가치가 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대신해서 얘네는 12월 31일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엄청난 축제로 보내는 케이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당일날에 대한 로망을 품고 저처럼 허탕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어떠세요? 제 얘기 들으면서 공감이 조금 많이 되셨나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듣는 분들에 따라서는 조금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고 공감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다음 영지로 고고. 빼먹은 게 2개 정도 있네. 보행자 위주의 교통문화, 일찍 닫는 술집.